근데 우리가 발화를 갖다가 발화점이라고 부르는 놈을 자연 발화로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화 온도라는 것은 가연성 혼합기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발화 온도가 낮으면 그러면 발화의 위험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죠? 발화 온도가 낮을수록 불이 잘 붙겠지.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학 반응, 즉 산화, 분해, 축합 이런 열들이 축적돼 갖고 발화에 이르더라. 이게 자연 발화의 개념이었고 열 축적. 그 다음에 얘의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연 발화 온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화학양료 조성일 때죠. 그래서 화학양료 조성일 때 얘가 발화가 잘 일어나더라.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에서 발화점을 형성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화 온도의 영향 요소 오남농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져요. 농도,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화학양론 조성일 때 발화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산소의 농도는 높을수록 발화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관계 이해되시죠? 자, 오남농 플러스 발화 지연 시간이라는 놈이 하나 들어오네요. 발화가 지연, 늦어지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발화 지연 시간이라는 게 영향 요소로 하나 들어오고, 자, 그럼 발화 지연 시간이 뭐냐라고 보겠죠, 이제. 자,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겠죠, 그 결국. 발화가 지연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조금 고급스럽게 가연성 혼합기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의 관점이라고 보면, 여기를 에너지의 관점이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불이 타는 물질은 탄소와 수소와 황입니다. 불타는 물질은. 근데 이 황은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탄화수소계를 얘기를 하게 돼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물질. 그래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래갖고 메탄이 되기도 하고 부탄이 되기도 하고 펜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놈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얘가 많아지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를 갖다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탔을 때 얘가 불타는 원인이야. 이래서 원인계라고 불러요. 원인계. 이 원인계에서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놈은 이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온도가 자꾸 높아져요. 가연물이. 이해되시죠? 가연물이 자꾸 높아지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고체는 가연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을 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나타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적정한 에너지를 받아갖고 요만큼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체나 액체로 있던 놈이 기체화되는 거예요. 기체화돼갖고 얘가 C나 H나 여기서는 C나 H나 이렇게 쓰겠지만 CH4 이렇게 하면 메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분해가 된 게 충분한 활동성을 가진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활성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활성 라디칼. 그러면 가연성의 증기가 됐는데 그놈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갖고 얘네들끼리의 충돌을 하면 빛과 열이 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가진 상태, 활성화된 상태를 활성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이런 활성 라디칼화된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이 상태. 그러면 이 전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C나 H나 O나 이런 놈들이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갖다가 놓쳐. 이해되시죠? 그러면 밖으로 열하고 빛이 쏟아져 나와요. 그걸 우린 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충돌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있는데 이 활성 라디칼끼리 서로 정충돌을 해요.
정충돌을 하면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갖다가 밖으로 내놓게 돼요. 그러면 외부 개 밖에서 봤을 때는 막 불타면서 빛과 열이 나고 있는 거야. 요 이해되세요? 그럼 충돌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소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연소 속도는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식이죠. 충돌의 이 활성 라디칼이 충돌하는 빈도수가 많으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연소는. 이해되시죠? E-RT분의 2 이런 공식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결국 활성화된 라디칼의 충돌 빈도가 많으면 연소 속도는 빠른 거야. 빛과 열이 많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가연물의 온도가 높으면 얘는 연소 속도가 빠른 거야.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얘가 이런 전이 상태를 통해 갖고 충돌을 해요. 그럼 빛과 열이 나옵니다. 바깥으로. 이게 이제 연소 생성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빛과 열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생성계라고 부르는 여기 뭐 나오는 거예요? C하고 H하고 가연물이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주변의 산소하고 같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화학 반응. 우리가 연소를 갖다가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은 CH5 이런 화학식으로 얘가 표현이 되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빛과 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게 C하고 O하고 충돌했더니 CO2가 나온 거고요. 이해되시죠? H하고 O하고 충돌했더니 H2O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더 이상 서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이해되세요? C가 하나 여기다 더 반응을 해갖고 C2, O2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O가 여기 하나 또 들어가고 CO3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H3O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C하고 O하고 하나만 충돌을 했어. 그래갖고 CO가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놈은 O하고 한 번 더 반응이 가능해요. 그러면 CO2가 되겠지. 그래서 얘 CO는 독성 물질이기도 하지만 가연성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불이 붙어요. 요 이해되세요? 일산화탄소는 가연물입니다. 자, 어찌됐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까지를 갖다가 만들어내갖고 이렇게 나오면 얘를 생성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있었죠. 얘가 온도가 0도는 아닐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놈이 자체가 0도는 아니잖아, 지금. 이 주변의 온도 때문에 얘가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할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어쨌든 간에 흡분혼연배, 흡열이 들어가면 열을 얘한테 주면 그러면 얘가 온도가 뜨거워질 거예요, 지가. 온도가 뜨거워지다가 여기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가 활성화되고 그놈이 활성화된 놈이 밖으로 나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걔네들끼리 정출돌아가면서 빛과 열을 내고 생성계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불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여기까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발화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그냥.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가연물이라는 놈이 열을 갖다가 전달한다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불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 순간으로 불나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까지 활성화되기까지 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 요거를 발화지연 시간이라고 봅니다. 요 관계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발화지연 시간이라고 부르고 그럼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발화지연 시간은 그래서 가연성 혼합 기체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얘기를 해요. 자연 발화 온도가 높으면 발화지연 시간은 깁니다. 여기가 발화되는 온도라고 보면 그럼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면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은 길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길어요. 반대로 발화지연 시간이 여기서 발화되라는 시간을 알면 그러면 발화되는 온도가 얘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 온도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높은 물질일수록 지연 시간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갖고 있네요. 관계식 보니까 로그 T는 이 발화지연 시간은 결국 RT분의 E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상수예요. 상수. 상수는 고정값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기체상수입니다. 0.082. 이것도 고정값이에요. 얘가 왜 기체상수가 들어가냐면 가연성 기체로서 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져요. 빨리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연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집니다. 이 관계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이놈보다는 이놈이 빨리 불 붙겠죠. 이 관계 이해되시죠? 얘는 요 온도에서 불 붙을 거잖아요. 요 놈은 이 온도에서 불이 붙을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놈은 발화되는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연물의 온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러면 불 붙는 온도는 불 붙는 시간은 빨라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연물이 온도가 높으면 발화되는 지연 시간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얘네들끼리 반응하는 거를 그래서 빛과 열을 계속 내면서 반응하는 걸 연쇄 반응이라 부르고 이놈들끼리 서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쇄 반응이라 부르고 그럼 지들끼리 충돌 못하도록 정충돌을 못하도록 뭔가 약품을 써가고 니하고 부딪히기 전에 내가 너 뺏어올게. 이게 라디칼 포착 이론이라고 부르는 연쇄 반응 억제인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 억제 소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연쇄 반응 억제 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을 냉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기상에서 불꽃이 막 타고 빛과 열을 내고 충돌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얘를 뿌림으로써 불꽃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사그러뜨리게. 그걸 연쇄 반응 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촉매라 그러죠. 정촉매. 그래서 아까 촉매 역할을 하면 정촉매 역할을 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역할을 해가고 연소가 되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섞어갖고 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어.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이걸 부촉매라 그러죠. 불이 잘 안 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일반 구획실에서는 정촉매 역할을 해갖고 불을 잘 타게 하는 거는 안 해요. 화학 공정이나 이런 데 일부러 발열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데서는 촉매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정촉매, 부촉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겠죠. 뭐 그런 관점. 그래서 뭐 3번 특징 그랬네요. 발화지연 시간은 발화 온도의 주 영향 요소입니다. 발화지연 시간을 알면 발화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지연 시간이 여기야. 그럼 그때 온도는 여기서 불 붙을 수 있겠네. 이렇게 발화 온도도 알 수 있고 반대로 발화 온도를 알면 발화지연 시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 온도하고 발화지연 시간의 관계. 발화지연 시간은 이거 공식 그냥 얘기한 겁니다. 발화지연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공식을 쓰시면 공식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